근데 이분이 왜 편입을 망설일까요? 문제는 결국에는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이제 도중에 포기를 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하고 싶은 일이냐 돈 많이 주는 안정적인 일이냐 사소한 고민부터 주변에 말하기 힘들었던 고민 이제 익명으로 나눠보아요. 복잡한 고민으로 헝클어진 멘탈을 치료하는 여기는 멘탈 보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남성입니다. 20살 때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갔는데 19년 평생 뽀로로 마냥 노는 게 제일 좋았던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결국 부산에서 친구를 없는 서울로 상경해 재수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 생활은 청산하고 학벌 깡패 포비가 되어보고자 했는데 세상에 재수학원에서 첫사랑을 만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1년 말아먹고 성적이 되는 대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과 적성도 잘 맞고 생활도 만족스러웠어요. 검사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망할 놈의 포비가 다시 고개를 쳐들어 학과 최정상을 찍은 후 더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대로 현실에 안주한다면 눈 감을 때 손주 녀석에게 편입 못해서 아쉽다고 유언을 남길 것 같아요. 재수할 때 쓴 돈도 많고 실패도 해서 부모님께 말했다가는 어린 시절 종아리를 맞았던 구두 주걱을 소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을 저희가 10월 초에 받았거든요. 한 달 안에 결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이 딱 편입하고 이런 거 결정하고 뭐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보시는 독자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그냥 나눠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지금 편입을 하고 싶으신데 부모님께 이제 폐를 끼치는 게 걱정이 되니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9살 때 내가 딱 맞는 적성으로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사람이 참 흔치 않잖아요. 저는 사실 좀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어디 대학을 갈지. 근데 저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막연하게 연예인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 대학에 영양과를 갔는데 좀 이렇게 잘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아니었다. 반수를 좀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 느낌이 좀 그 기억이 좀 많이 나네요. 이번 좀 사연을 보니까. 이분은 재수도 해서 그냥 그때 누군가를 사랑하느라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갔다기보다는 그냥 성적 맞춰 대학을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분이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23세면은 취업이나 이런 걸 결정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조금 생각할 때가 되는데 뭔가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전 자세가 더 보이는 것 같아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실에 안주하면 눈 감을 때 손주 녀석한테 편입 못해서 아쉽다는 유언을 남길 것 같다. 제가 후회되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그냥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지방에 있는 방송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약직이라서 3년이 끝나면 그냥 아나운서 생활도 끝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방송국들 시험을 보려면 주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선배님이 내가 대신 근무를 다 써줄 테니까 서울 방송국에 시험을 봐라 저한테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자신도 없고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망설이다 끝내 한 번도 시험을 못 보고 끝냈어요. 그리고 한 8년 정도 있다가 서울에 와서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8년 전에 한번 해볼 걸.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해봤지? 나중에 후회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을 때 해보는 건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분이 왜 편입을 망설일까요? 문제는 결국에는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사연에 재수할 때 쓴 돈도 많고 실패를 해서 부모님한테 말했다 야단 맞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편입을 하면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편입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할까 봐 그 두 가지가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고 싶다면 혹시 부모님한테 지원이 안 돼도 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면 못 가겠다 싶으면 그건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왜 편입을 하려고 하나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과에서 최정상을 찍었다고 하니까 의외로 공부가 잘 맞아서 성적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같은 공부인데 다른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거기 대학 시스템이 뭐 좋다든지 아니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대학의 이름이 필요하다거나 지금 기분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라면 사실은 무리를 해서 뭐 편입을 하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일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중에 성공을 담보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자기가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거를 매일 100번씩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미신도 아니고 100번을 쓰라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100번을 쓰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매일 100번 쓰는 거를 며칠 했다고 그걸 그만하고 싶을 정도의 목표면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별이 된대요, 스스로.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끝까지 하면 내 머릿속에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100번 쓰기를 해봤어요, 매일. 그 목표 진짜 이루어졌어요. 뭐였어요? 제가 출판사에서 그 출판 기획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2000몇 년 베스트셀러 만들기를 매일 100번씩 썼는데 일수를 찍었는데 한꺼번에 다 막판 예약 판매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 안에 2번째 책을 계약해서 썼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매일 쓰기만 하는 것으로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구나. 미신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을 가지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아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더라고요. 이분도 한번 내가 정말 편입을 하고 싶은지는 한번 100번 써보시든지 매일 생각을 하시든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좀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 후배들 중에서도 좀 다른 대학교를 가려고 수능을 다시 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도중에 포기를 하는 거죠. 편히 좀 준비하다가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좀 해보고 포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뭐 괜찮으면 또 가서 또 결과를 만들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 아닐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편입을 가는 중간 과정이니까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부모님한테 설득하고 한 번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울릴 만한 선물을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좀 무난하게 저는 좀 좋은 펜, 약간 만년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좀 고급스러운 펜. 네, 괜찮은 저희 제작비 한도에서 또 보내드릴게요. 제작비 한도에서 우리 될까요? 만년필? 된대요. 예. 저는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라고 계획서. 그거를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을 꼼꼼하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이어리 같은 걸 선물로 좀 드리면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펜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께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한 명. 스터디 플래너가 좋겠다. 오케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2대1로 스터디 플래너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고요. 후기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멘탈 보건소 여러분의 속상한 일을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저희가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마지막으로 선물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라면 자기 길에 좀 더 길게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취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평생 열중할 수 있는 자기 길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패치 아담스는 30대 후반의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멋진 삶을 살죠. 공부도 다 때가 있는데 23살이라면 멋진 나이입니다. 편입에 도전해보세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쑥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머물거나 움츠리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고 도전하고 부딪혔으니까요.